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5G 관련주 다시 기지개입니다. 참 갈 것 같은데 안 가는 섹터, 기대감만큼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섹터, 바로 5G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 다양한 이슈가 쏟아지면서 다시 한번 기지개 켜는 모습인데요. 하반기 5G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1조 달러 규모 투자 계획 안에 5G 인프라를 포함시켰고 삼성 등 글로벌 기술 기업의 5G 이동 구축망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지연된 5G 네트워크 장비 관련 투자가 하반기에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 또 SK텔레콤이 인텔과 손잡고 5G 단독 모드 상용화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과 함께 또 삼성과 애플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가 하반기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이 5G 관련 종목의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에이스테크였는데요.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실리면서 전거래일보다 25.23%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서진 시스템이 18.46%, 오이솔루션도 두 자릿수 상승세 나타냈고요. HFR, 다산네트워크스가 9%대, 또 KNW와 RFHIC, 솔리드까지 모두 급등했습니다. 또 정부가 5G급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머큐리도 5.45% 올랐습니다. 네, 오늘은 5G 관련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금을 마무리해 주실 두 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김덕호 FA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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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불금을 두 분과 함께 힘차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야기 나누는 동안 계속해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분들,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5G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많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다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진단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5G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항상 5G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갈 거다. 갈 겁니다. 계속해서 들고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 얘기하는 저희들도 답답하고 또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오르는 모습 나타났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연장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박동희 전문가님, 오늘 5G 관련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동반 강세 나타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갈 듯한데 안 가고 있다가 네. 오늘 모처럼 만에 한풀이 장세가 맞아요. 나왔다라고 생각이 진짜 돼요. 속 시원하셨을 것 같아요. 네, 들고 있었던 분들은 좀 시원하게 시원한 맛을 한번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 그 미국과 한국에서 사실은 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 집중적으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순환매 차원에서 돌다가 국내에서도 몇 가지 지금 와이파이 관련된 이슈하고 몇 가지 나오면서 이제 좀 자극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네. 내용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쪽에서 5G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5G 신경을 못 썼죠. 못 쓰고 있다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5G를 포함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미국 쪽에서 일단 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장비 업체들이 수주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동안 이제 멈춰 있던 것이 다시 투자를 한다라는 가장 큰 그 시장에 미국에서 한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5G 관련주를 자극을 한 것 같고 네. 여기에다가 미국이 지금 그 삼성 같은 이렇게 대형 그 통신기기 회사들에게 5G 이동 통신망에 대한 구축을 할 때 우리가 당신들에게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멀쩡하게 있는 삼성전자 같은 데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예, 지원을 해주는 이제 그런 그 요인 중에 하나인데 어쨌건 이 부분도 그 5G 장비 업체들 오늘 예, 자극을 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예, 내부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6GHz 대역대에
비면허 와이파이를 공급하겠다. 이게 지금 한 16년 만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비면허 와이파이를 지금 이제 공급해주고 정부에서 이걸 꽉 쥐고 있다가 주파수대를 꽉 쥐고 있다가 이번에 지금 이제 비면허 쪽으로 풀면서 본격적으로 5G를 좀 활성화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네. 요 부분도 또 오늘 5G 관련주들을 좀 그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잠시 후에 이슈 하나씩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일단은 뭐 미국에서의 대규모 투자 계획들 또 정부에서도 5G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5G들 잘 갔거든요. 자, 김덕호 FA님께서는 오늘의 상승 흐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지금 오랜만에 되게 5G가 나왔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방송 제목도 지금 이제 뭐 관련해서 다시 기지개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네. 뉘앙스를 던졌는데 물음표. 기지개 폈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도 괜찮았을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기지개만 켰다가 다시 접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아마 궁금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또 같이 의견을 나누실 텐데 좋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기지개를 편 상황을 봤을 때는 5G라는 것 자체는 결코 잃을 수 없는 그런 반드시 안고 가야 될 사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5G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계속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5G가 뭔가 매력이 좀 적었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지금 준비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왜 5G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주가 회복을 혹은 더 높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 그림은 이전에 4G와 5G를 비교를 하고 있는 과기부에서 제안을 했던 이 리포트에 있는 자료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4G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한참 얘기를 했던 스마트폰에 대한 그 자체의 기능의 업그레이드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5G로 넘어갔을 때는 이 기능을 활용한 사람의 즉 인간에 대한 어떤 투자다, 인간 사회에 대한 어떤 발전이다라고 이렇게 강한 포부를 보이면서 나온 건데요. 네. 이제 여기서 조금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시장이 다 떨어졌거든요. 뭐 모든 주가들이 그렇습니다. 5G뿐만 아니라 바이오도 떨어지고 뭐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다 떨어졌는데 네. 이상하게 그러면 더 빨리 올라오고 더 빨리 회복하고 오히려 신고가 빠르게 더 달성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전에 못 갔던 섹터들이 더 올라가는 걸 맞아요. 보면은 차라리 그냥 5G 내가 하지 말 걸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라는 네.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서비스의 변화고 그리고 이 서비스가 변화되는 건 말 그대로 세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G와 5G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왜 강세가 되냐 결국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그 차트에서 뭔가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탑재가 되고 그쵸? 가전제품에도 탑재가 되고 심지어 드론 그리고 개인 플랫폼마저도 탑재가 되는 시스템이 이 5G인데 이 탑재된 제품들을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공장이 셧다운 돼버렸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뭔가 제품 자체를 만들지 못하면 이 5G가 만들어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이 통신 장비 자체를 뭔가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5G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이거를 송출할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여전히 5G는 저렴한 가격에 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G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습니다. 표를 통해서도 앞으로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 오늘 5G에 대해 있었던 이슈들을 하나씩 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가 5G SA라는 것에 대한 이슈였거든요. 지금도 뭐 5G 시대긴 한데 이 SA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SK텔레콤과 인텔이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자, 박동기 전문가님 이 이슈가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줘요? 이게 네. 지금 5G SA 상용화 뭐 가속 인텔하고 SK텔레콤하고 손잡고 간다. 뭐 짧은 시간에 사실 그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이해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긴 하는데 아마 그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네. 전문적인 분야라.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식 종목 선정하는데 이까지 필요하냐 이런 솔직히 생각도 좀 들긴 네. 하는데 큰 틀은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5G 시대를 지금 이제 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핵심 내용을 보면은 지금 5G하고 LTE급이라고 하는 4G하고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데이터 전송 쪽은 5G가 지금 깔려 있는데 또 한쪽에서 이제 격가지로 접속자 인증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까지도 4G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지금 다 완전히 5G가 지금 되려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완전체로
5G가 되는 게 SA라 그래요. 아. 기본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설명 방법은 잘못될지 몰라도. 네. 그래서 지금 저기 나오는 그 5G SA가 SA. 상용화되려 그러면은 접속자 인증도 5G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5G로 다 5G화가 바꾸겠다. 돼야 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접속자 그렇겠죠. 인증이나 이런 쪽에도 네. 이거를 지금 상용화를 하기 이게 그 완전히 이제 상용화돼야만이 모두 5G를 사용하면서 진짜 이제 5G 시대가 열리는데 아직 이까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SK텔레콤하고 인텔하고 손잡고 그 SA 시대를 지금 열기 위한 준비 단계까지는 준비가 완료가 돼 있다 그래요. 특히나 또 맞아요. KT도 마찬가지로 네. 상용화 준비를 지금 해놓고 9월 달부터 이제 상용화 들어갈 수 있을 이제 준비 단계까지는 다 됐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아마도 빠르면은 올 하반기부터도 말 그대로 그냥 SA, 난 SA가 아니라 그냥 SA 모든 시스템을 갖다 그냥 그 5G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그러니까 목전까지는 지금 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목전까지는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이제 얼마만큼 코로나 사태 이런 거로 인해서 변수가 좀 거치고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준비까지는 다 돼 있다. 실제로 이제 상용화되는 게 얼마나 좀 시간 걸리고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공부 잘 해오신 것 같아요. 설명 쏙쏙 들어오게 잘 해주셨는데, 자, 근데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5G SA에 들어가는 거고, KT도 이미 준비가 끝난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좀 갈 길이 먼 건가요? 상용화가 정말 되기까지 이 아마- 이슈 어떻게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5G면 5G지, 5G NSA랑 맞아요. SA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좋은 회사 종목, 5G 종목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발굴하시는 분은 많은데 네. 막상 이런 이론적인 얘기 들어오면 또 당황스러워하시는 그쵸. 분들 많거든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오늘 5G 이슈가 나왔던 것은 결국은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존에 생각하시던 5G가 이제 드디어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입니다.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렇죠. 보완을 된다, 네, 다 그렇죠. 채워준다.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박동기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LTE 시스템과 5G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non SA라는 거는 SA 그러니까 스탠드 얼론 혼자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서버냐 아니냐 그 자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번에 이제 SKT가 지금 이제 인텔과 같이 합작을 하는 부분들도 결국은 이런 시스템들에서 5G 단독망을 좀 더 확충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전국에 지금 KT를 기준으로 해서 5G가 지금 설치된 망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이 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TE와 5G망이 지금 혼용이 같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요. 앞서서 이제 S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부산 지역에서 지금 먼저 시범을 했고 여기서 통신이 가능했다라는 부분들의 성과가 올해 2월부터 이제 1월, 2월에 조금 이렇게 거시적으로 좀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지금 핸드폰 혹시 4G인가요? 5G 쓰시나요? 5G죠. 당연히 5G 쓰시는 네.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막상 이거 쓰다 보면은 데이터 은근히 안 터집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지방 내려가거나 하면은 5G 됐다가 갑자기 이게 LTE로 바뀌어요. 그런 거 맞아요. 보면은 내가 이거 5G 쓰려고 핸드폰 바꾸고 다 했는데 이거 언제쯤 제대로 쓰나? 비싸기도 비싸고. 그렇죠. 되게 비싼 값 주고 이럴 거면 맞아요. 차라리 그냥 알뜰폰 쓰고 말지 이런 느낌인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5G에 대한 부분들이 이 5G SA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됐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자,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차트도 이전에 과기부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 12월에 아마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이제 4G와 5G 관련해서 조금 성능 비교를 한 부분인데요. 송출 속도는 뭐 거의 이제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 20배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고요. 네. 뭐 지연 시간도 뭐 100분의 1에서 뭐 1000분의 1로 확 줄어드는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 체감을 했을 때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진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체감이 정말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빛보다 빠르기 때문에 또 힘들 수도 있다. 그래요?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5G는 조금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노리고 우리는 전부 5G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5G 좋아요 하지만 실망이 많았죠. 실망이 더 크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이 시스템들이 뭔가 이제 SKT를 시작으로 해서 3대 주자들이 뭔가 이슈거리를 하나씩 더 끌어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한 기대가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5G 그동안 좀 불만도 많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채워지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한번 볼까요? 오늘 5G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자, 미중 갈등이죠.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이번에 뭐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아무래도 화웨이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 삼성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수혜 볼 수 있을까요? 예, 확실히 삼성이 이익을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미국이 화웨이를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지난번에 그 제재를 했던 즉 뭐죠? 미국의 기술을 이용한 미국의 기술을 이용한 그 반도체를 중국 화웨이 쪽에 수출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렇게 그 명령을 했죠. 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국은 다시 또 그 반도체 설계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싹 빠져나갔어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회사도 그냥 엮어 가지고 거래 제한을 그냥 또 엮어 버렸습니다. 자, 이래저래 해서 지금 완전히 중국의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는 화웨이를 미국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제재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나섰는데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받는 거는 맞다. 어디에서? 스마트폰 쪽에서. 스마트폰 화웨이가 지금 세계적으로 2위예요.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보다도 오히려 많습니다. 부분에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그 애플은 애플대로 놔두더라도 화웨이하고 삼성전자가 미국하고 중국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유럽, 남미, 아프리카 모든 지역에서 딱 서로 경쟁 상대예요. 경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화웨이를 이렇게 지금 미국이 압박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이익을 보게 될 텐데 미국이 어떤 식으로 지금 압박을 하게 되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퀄컴이나 인텔 같은 반도체 회사가 스마트폰의 프로세서를 공급을 중단한다. 또 구글 같은 회사는 유튜브 같은 거 깔지 마라. 안 깔고 깔지 마라. 유튜브를 깔지 말고 이걸 스마트폰을 돌리면 중국 사람들이 이걸 유튜브 없는 스마트폰을 요새 유튜브 시장 정말 큰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한테 타격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화웨이는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을 어느 정도 지금 견딜지 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지 사실 예상을 하기 어려운데 네. 어제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요인도 이 부분하고 연관이 좀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이렇게 화웨이를 직접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아마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 자, 김덕호 FA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합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 국방부에서 지금 이 의견을 제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존에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트럼프 행정부만 너무 유독 이렇게 어그레시브를 끈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막상 미국 국방부에서 이렇게 의견이 제소가 됐다는 거는 말 그대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이거는 그 국가 안에서 미국이란 나라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제한된 목록들을 지금 기업들 목록들 중에서는 뭐 화웨이뿐만 아니라 차이나 모바일 그리고 차이나 텔레콤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지금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말씀만 들어보면 거의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을 확실하게 뺐겠구나 뭐 이런 얘기들은 아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삼성전자가 직접 이익이 아니라 반사 이익이 될 수 있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유는 네. 결국 이렇게 중국과 미국 간에 다시 무역 갈등이 뭔가 생긴다든지 마찰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은 또 위치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가 없지는 않겠지만은 네. 시장이 또 한번 획가닥 넘어져 버리면은 거기서는 어떤 종목을 가져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점은 어느 정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3일 내내 삼성전자가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딱 3일간만 보았을 때는 지난 수급보다도 훨씬 그 부분을 커버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삼성전자는 저렴한 편이었구나.
오히려 다만 눌림장에서는 장이 눌렸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정부가 이야기를 했죠. 앞서서 박동희 전문가님께서도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하겠다. 5G급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에 대한 수혜주를 먼저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와이파이 비면허 주파수를 이제 공급하기로 전격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면서 네. 아마 전반적으로 이게 통신기기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직접적으로는 이 머큐리라는 요 회사가 공유기 만드는 회사가 수혜를 지금 아마 직접적으로 받지 않을까 좀 머큐리, 생각이 네, 돼요. 오늘도 좀 올랐죠. 네, 오늘 올랐죠. 아주 이제 큰 폭으로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이 머큐리라는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공유기 유무선 공유기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지금 1위 업체예요. 65%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게 지금 KT, SK텔레콤, LG까지 지금 다 통신 3사에다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5G 쪽으로 와이파이를 5G망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수준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네. 그게 이제 국제 표준화 와이파이 관련되는 또 국제 표준 기구가 있나 봐요. 거기에서도 일단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승인을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와이파이 요거 직접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머큐리가 세계 최초로 5G 연결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세계 최초입니다. 예,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오늘 뭐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주력주가 아닌가 생각하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면허 주파수 5G급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머큐리 봐주셨고요. 김덕호 FA님은 어느 쪽 보고 계실까요? 사실 5G 관련돼서는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뭐 어느 걸 집어도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대표적인 종목들 좀 하나 하고 조금 소외가 됐던 종목들 좀 같이 소개해 드리자면은 좋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회사 말 그대로 삼성전자죠. 그렇죠. 5G 말 그대로 5G급 와이파이가 터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수혜 보는 부분들은 이런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핸드폰. 회사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인기도 S20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5G에 대한 시스템 부분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와이파이들이 더 빨라질수록 이런 장비 소들은 훨씬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통신 장비 부분인데 이제 말 그대로 기지국이라든가 아니면 네. 정파 송수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앞서 말씀 주셨던 머큐리도 동일합니다. 머큐리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파 기지국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 와이파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런 장비들은 결국에 소요들이 또 한 번씩 순환매가 돌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딱 채팅창에서도 5G 네. 하면 전파기지고 이야기가 나올 법하다라고 했는데 바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웬일로 이렇게 좀 운이 잘 맞아떨어진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전파기지국 생각보다 잘 안 갔거든요. 저도 전파기지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저는 구리 관련된 주를 한번 살짝 우리요? 옮기고 싶어요. 5G 관련해서. 그렇죠. 5G 관련된데 갑자기 왜 광물로 넘어가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구리, 금, 은 이 광물에 대한 선물 지수를 봤을 때 금은 굉장히 빠르게 올랐죠. 왜? 경기가 어려워질 거다. 뭐 불안한 감이 올라간다. 이러다 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안전자산으로. 비중으로 올라간 건데 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갑자기 구리는 왜 올랐느냐? 결국은 이런 IT 산업이라든가 5G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 올랐을 때는 반드시 그 안에는 내장재로 구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구리에 대한 산업들이 누가 지금 제일 선도를 하고 있냐? 아마 조금 액면가가 굉장히 낮으니까 가격이 적은 뭐 이구 산업 같은 경우를 조금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최근에 네. 조금 구리 이슈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다 다시 떨어진 부분도 있었는데 조금 묵직하다. 좀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하는 종목은 또 고려아연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고려아연이냐 이구 산업이냐 주가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이구 산업이 훨씬 이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구리라는 광물 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 산업성은 어느 것도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절하게 조합을 해가면서 챙겨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G 관련해서 구리 관련 종목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5G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계속해서 스마트폰, 뭐 통신사 이야기하는데 막상 이 국내 통신 3사에 대한 수혜는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투자도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결국은 다시 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투자가 지연됐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라는 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사태로 때문에 투자사들이 이제 일단 투자 지연이 지금 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투자가 일단은 미뤄졌죠. 지연이 네. 된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것보다도 어찌 보면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5G 가입자가 생각보다도 늘어나질 않아요. 맞아요. 예, 실제로 보면은 이거 4G하고 LTE 쪽하고 5G하고 뭐가 다르냐? 속도가 좀 빠르고 또 가상현실, 정강현실 이런 것들도 빠르게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볼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거 볼 만한 컨텐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5G를 가입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컨텐츠가 사실은 사람들을 소비자들을 자극할 만한 요인이 컨텐츠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입자들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5G 전국만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도 지금 뭐 자연스럽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5G에 대해서 전국만 구축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기술적으로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라 그래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사태 진정되고 나면은 하반기에 투자 집행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 쪽, 일본, 유럽, 미국 이런 쪽에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집행이 돼야 우리나라도 그 장비 회사들이 가서 수주를 많이 이제 해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 쪽. 결국은 코로나 사태가 좀 이렇게 진정되는 게 무엇보다도 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덕호 FA님의 의견도 들어볼 텐데요. 앞서서 구리 관련 종목 이건 산업 아니고 이구 산업이 맞는 네, 거죠? 이구산업이요. 알겠습니다. 네, 고려 자몽이 조금 아연과 잘못 나온 함께 것 같아요. 네, 이구 산업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정해드리고요. 이쪽에 대해서 국내 통신 3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사실 상반기 내에 뭔가 실적을 보이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유는 왜요? 지금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가 지금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는 우려가 지금 나타나다 보니까 네. 자칫 여기에 너무 큰 베팅을 했다가는 이게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오히려 더 확산세를 늘려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5G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장비를 만드는 공장이 돌아가야지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보시면은 5G들이 못 간 이유 굉장히 간단한 이유입니다. 통신사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갔어야 되는 건데 네. 그 이전에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단말기 제조사라든가 아니면 통신 장비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연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질 못하니까 당연히 네.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눌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이번 상반기까지는 조금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오히려 아까 박동규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제 팬데믹이 좀 빨리 종식이 되지 않는 이상은 연중에 하기에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이 5G가 사실 통신에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언택트, 4차 산업 관련해서 미래의 산업에도 계속 연결이 될 거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면 보안이라든지 뭐 양자 암호 이쪽에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지금 금융사들이 공인인증서 지금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가장 강세가 나온 게 보안 관련인데 앞으로는 우리 마치 뭐 SF 영화를 보면은 뭐 무슨 악당들이 뭐 주인공 차를 해킹한다든가 뭐 이런 장면들이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주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 이유가 결국 5G가 먼저 못 가니까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먼저 끌어줘야 되지 가는 거고. 네, 뭐냐면 머리가 뜨고 발이 달려갈 때 허리는 끌려가는 건데 머리도 가지 못하고 다리도 가만히 있으니 당연히 바닥에 누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PD님께서 명언이라고 하셨는데 자, 보안 관련주들 뭐 다른 연결된 종목들 좀 잘 지켜보시면서 같이 좀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5G 관련해서 투자 대응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동희 전문가님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지금 오늘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상승의 연속성이 나올 거냐라는 부분은 뭐 다음 주에 또 한번 봐야 되겠죠. 그게 뭐 가장 중요한데. 제일 중요하죠. 네. 제일 중요한데 오늘 상승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지금 그 순환매가 돌면서
그 업종 테마별로 그 극심한 쏠림 현상이 나오는 모습이 예전보다도 다르게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5G 관련되는 종목들이 그 큰 폭으로 올랐고 다수의 종목들이 올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순환매 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5G 관련되는 종목들은 단기적인 모멘텀 쪽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5G는 컨텐츠예요. 컨텐츠가 네. 있어야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이 그 빨리빨리 이렇게 투자가 일어나게끔 요구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컨텐츠가 없으면은 저 같은 경우도 당장에 뭐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컨텐츠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FA님은요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투자 대응 전략이요?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적인 접근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를 알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5G라는 섹터 자체는 결국은 마치 우리가 한겨울에 곰국을 끓여 먹듯이 오래오래 보면서 여러 번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곰탕 같은 있거든요. 종목이다? 그렇죠. 사실 뭐 매력적인 걸 먹으려면 여기 우리가 곰국 끓여 먹으면 다 고기 골라 먹거든요. 근데 네. 고기가 없더라도 국물로 계속 또 먹고 갈 수 있어요. 이런 걸 볼 때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 조금 매도를 막 이렇게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꾸준하게 주워 담는다라는 입장을 취하시는 게 좋지만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분들의 체력이 되셨을 때 적극적으로 맞아요. 실현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현 상태에서 조금 순환매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르는 종목들 오히려 섹터 내에서 5G IT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담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5G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관련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KMW 살펴볼까요? 매수가 6만 1,000원의 비중 100% 가지고 계시다고 하네요. 자, 이 종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동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떡할까요? 네, 100%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네요. 자, 6만 1,000원에 최근에 지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오늘이거나 또는 최근에 들어가셨는데 참 어려운 종목이에요. 굉장히 지금 무겁고 작년에 워낙 시세를 크게 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지금 오늘 고가가 보니까 6만 6천원, 6만 7천원 언저리까지 갔었는데 네. 직전 고점 수준인 지금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고점 수준이 내일 다시 한번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6만 6천원, 6만 7천원 오늘 나왔던 고점 수준에서 매도하고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로 접근, 박스권 상단 매도 의견 드렸고요. 김덕호 FA님은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사실 KMW가 좀 대장주 같은 느낌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선수가 바뀌었어요. 에이스테크죠. 네, 이런 네. 부분들을 조금 찾아가시면서 좀 실현을 하실 부분이 필요하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부분보다 나는 좀 초장기적인 부분을 본다. 여전히 저렴한 편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가스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이노와이러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49,000원에 비중이 25%. 목표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박동기 전문가님. 역시 조금 호흡을 조금 길게 가지고 가신다 그러면은 이 종목도 역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수준, 즉 다시 말해서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 보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비중도 지금 25% 정도면은 좀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만 5천 원 정도까지 보고 일단 보유를 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5만 5천 원. 김덕호 FA님은요.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저는 일단 5만 5천 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단지 시기의 차이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을 먹고 접근하지는 마시고요. 오히려 지금 꾸준하게 하나씩 주워 담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편안하게 오히려 수익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G 관련해서는 계속 비슷한 이야기 드리잖아요. 좀 편안하게 길게 보시면서 조금씩 주워 담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G 관련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조금 기분 좋으셨을 텐데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5G에 대해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체력 잘 키우셔서 곰탕 같은 종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히 우려내서 내 몸에 좋은 종목군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